네, 지금 스튜디오에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네, 교수님, 이제 헌재 시간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선고 시기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잖아요.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슷하게 한 2달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요. 아무리 길어져도 박근혜 대통령 석 달보단 짧게 그 전에 끝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사안이 복잡했어요. 최서원 씨에게 국무회의 자료를 유출했는지 또 이재용 회장 등에게 미르재단에 출연금을 주라고 할 때 어느 정도 강압적이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수사가 돼야 사실관계 조사가 돼야 했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내란과 관련해서는 지금 세 개의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기록들을 헌재는 넘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것과 또 이번에는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된 상황들이 다 방송이 됐어요. 그래서 국민들도 다 봤고 헌법재판관들도 다 봤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 증거조사가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는 빨리 끝날 수 있어서 저는 석 달은 안 걸리리라 생각합니다. 2달에서 한 2달 반 정도면 헌재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교수님의 예상 시기는 이 2달에서 2달 반 정도로 네. 예상하셨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관련한 증인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 수뇌부와 윤 대통령의 증언이 다르고 있는 만큼 이 최대 기간인 180일이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증인들은 많을 수 있지만 그 방송으로 방송된 그 화면 물증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엄군들이 유리창을 깨고 지금 국회로 난입하고 본회의장까지 점거해가지고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 가결을 막으려 했고 뭐 그런 것들이 오직 윤 대통령만 담화해서 이거는 국회 관계자와 방송을 보고 온 시민들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했는데 그걸 믿을 국민이 있으면 또 그걸 믿을 헌법재판관이 있을까요? 예. 그렇구나. 또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기소될 경우에 윤 대통령이 이 탄핵 심판 재판을 이 재량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예,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보면요. 탄핵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이 탄핵 심리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손준성 검사의 경우와 같이 검사 한 명이 그 권한행사 정지되는 것이 국가이익에 끼치는 영향하고 지금 대통령이 권한행사 정지돼서 권한대행이 지금 대통령직을 대행하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사태가 오래 지속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불이익하고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이러한 비정상적인 헌정 상황을 신속하게 해소해야 할 책무를 집니다. 그걸 헌법재판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또 박근혜 대통령 때도 2달, 석 달 이렇게 짧게 걸린 거죠.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 사건도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리면 된다고 돼 있지만 180일까지 안 가고 그렇게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네. 중요한 거는 헌재 선고 결과일 텐데요. 일단 뭐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법률 위반 사항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 탄핵과 관련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을 특히 대통령 탄핵은 중대하게 위반해야 돼요. 그런데 법률 위반 사항부터 말씀드리면 형법의 내란죄 규정 이 대표적이고 그 이외에도 형법의 직권남용죄 규정 위반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법 직권남용죄는요 공무원이 즉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서 계엄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또 헌법으로는요
헌법 77조가 규정하고 있는 많은 사항들을 대통령이 위반했습니다. 첫 번째 77조 1항은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계엄을 발동할 수 있게 상황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3항은 비상계엄 하에서도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상 견제 장치인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국회는 자유롭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되겠죠. 그런데 계엄군을 국회의사당 내에 투입시켜 가지고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또 심지어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까지 지시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은 당연히 이 계엄 해제 요구권 가결을 막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헌법적으로는 77조 3항 위반이고 형법적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거죠. 왜? 헌법이라는 국회라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의 폭동을 일으킨 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위법한 법률 위반 사항이 있었다는 네. 말씀이신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사람들의 관심은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그렇습니다. 텐데요. 네. 이 결과에 국민 여론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 이르기까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중요한 기준을 판례로서 수립합니다. 그것이 뭐냐? 헌법 65조 1항에는 대통령이 직무행위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만 탄핵할 수 있다라고 중대성, 위헌 위법 행위의 중대성을 판례의 기준으로 확립을 했고요. 그럼 어떤 경우에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냐와 관련해서 현재는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헌법 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혹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라서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 국민 여론은 지금 70%, 80%가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네.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윤 대통령에게 부여한 신임을 국민들 70%, 80%는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통해서 국민 여론이 이 헌법재판에도 반영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위헌 위법 행위의 중대성이 인정이 돼서 이번에 탄핵 인용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교계 교수님, 네. 지금까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